제가 최근에 병렬 독서 중인 책인데요. 저는 병렬 독서 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인다고 해야 되나? 이 책들이 조금 완전 결이 좀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병렬 독서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두 권은 완독했고 두 권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한 권씩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는 이 일본의 문화 인류학자님 오가와 사야카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. 이 작가님이 원래 그 대학원에서 이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이 영세 상인들의 어떤 관행과 뭐 이런 장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홍콩에 어떻게 개건 교수로 오게 되시면서 이 청킹 맨션에 머무르게 돼요. 그러면서 이 보스를 알게 되고 이 홍콩에 거주하는 탄자니아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, 커뮤니티, 그다음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신 건데 이 보스라는 인물이 또 꽤나 매력적이고 독특한 인물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읽히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이고 어쩌면 궁금하지도 않은,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어둠의 세계에 좀 가까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다 그냥 어떤 우리처럼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콩에 있는 탄자니아인 분들이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뭐 고향에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뭐 고향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뭐 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다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. 그런데 뭐 이 생활이 녹록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좀 무섭게 느껴졌던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된 느낌이 들고 아직까지는 잘 읽히고 있어서 끝까지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올가 토카르추크 여러 개의 북을 두드리면 제가 정말 아주 오래오래 지금 읽고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거든요.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안 나가는지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느리게 재미있어요. 그러니까 도파민이 팡 터져서 재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이런 발상 너무 신선하다. 참신한데 이렇게 읽으면서 가다 보니까 훅훅 넘어가진 않아요.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읽고 싶다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아마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제가 책을 예전에는 무조건 사서 읽었는데 집에 책이 늘어나는 게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. 그러다 계속 중간중간 정리도 하는데도 방은 좁고 책은 쌓이고 하는 게 좀 어쩔 때 숨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은 책을 빌려 읽고 그래서 읽다가 너무 좋으면 이제 사게 되는데 이 책은 그래서 사서 읽는 게 천천히 읽는 게 더 재미있고 소장 가치가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권을 완독을 했어요. 근데 정말 느낌이 완전 다른 책이거든요. 이 제임스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임스라는 인물이 흑인 노예예요. 이 시대가 그 미국의 남북전쟁쯤 흑인 노예들이 있던 그 시절이에요. 이 제임스가 자신이 이제 다른 데로 팔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을 두고 우선 도망을 치게 돼요. 탈주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계속 우여곡절이 계속 생기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제임스는 그 트여있는 인물이었어요. 왜냐면은 이때 시대에는 흑인이 읽고 쓸 줄 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것들을 백인이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제임스는 읽고 쓸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. 그래서 이 백인들 앞에서는 그것을 감추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하게 그 흑인들의 언어가 있나 봐요. 그렇게 말하고 이제 동료들하고 있을 때는 이제 보통의 언어로 말하는. 근데 이 제임스란 인물이 독특한 게 뭐냐면 탈출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책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걸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어떤 우연한 기회로 연필을 얻게 돼요. 그러면서 자신이 글을 써내려가는 인물인 거죠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뭐지? 나라는 사람은 누굴까?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읽고 쓸 줄 안다는 그 한 가지가
나를 바로 세워줄 수 있고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돼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 제임스라는 인물도 이런 자유의 의지, 탈출하고 싶어 하는,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읽고 쓸 줄 알아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이 다른 책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, 신간이.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나의 친구들, 이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님 책인데, 이 작가님이 오베라는 남자로 되게 유명하세요. 저도 그 책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, 이 책이 제가 처음에 진도가 정말 안 나갔어요. 왜냐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.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계속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, 그 과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 사건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알려줄 듯 말 듯 하는데, 짐작은 돼요.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. 그 내용도 짐작이 가는데 또 반전이 있나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이 작가님이 뭐 떡밥을 살짝 뿌려놓기는 하는데, 그래도 읽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느낌이 있어서 그만 읽을까?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. 따뜻하고 다정한 이런 힐링 소설을 뭐 이렇게까지 읽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했었는데, 그럼에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힘은 이 작가님의 다정한 문장들, 그리고 인물들의 힘, 그리고 또 하나 위트였던 것 같아요. 이 작가님이 굉장히 이렇게 쓰신 문장들을 보면 되게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약간 병맛 유머를 저는 준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이 뒤에 어떻게 됐지?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 인물들의 이런 티키타카, 그다음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,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힐링이 되고, 파도 치듯이 막 확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여운을 주면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함으로 막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? 이 책은 잔잔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니까 계속 읽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계속 생긴다. 그러면서 읽으면서도 작가님 정말 따뜻하게 잘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이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. 한 소녀가 어느 미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엄청난 작품을 하나 보게 되는데, 그 작품은 소녀가 알던 작품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 소녀의 행색이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오해를 하고, 그래서 이 소녀가 쫓기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길에서 어떤 화가랑 부딪히게 돼요. 근데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었던 거죠.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화가는 죽게 되고, 이 화가의 친구가 유언으로 받은 게 이 그림을 그 소녀에게 전해주어라. 이런 이제 친구의 당부를 듣고 이 소녀에게 이 그림을 건네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,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사랑과 우정을 다룬 이야기예요. 이 아이들의 나이가 한 15살 뭐 요때인데, 이 아이들은 각자의 엄청난 이제 힘듦을 다 지니고 있는 거죠. 뭐 학대당하는 아이, 가정폭력, 불안, 그리고 따돌림.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있기에 버틸 수 있고, 서로를 응원해주고,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, 살아갈 수 있는 의지는 곧 사람이구나. 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구나.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, 이 작가님의 이 책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정말 나 벽돌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좀 어려운 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으시면 너무 좋고, 이건 누가 읽어도, 아이들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. 나의 친구들.